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손봉현 연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먼저 당당하게 저희 재단 앞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 광고 시장의 소비자, 중소사업자 보호 및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소개할 때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을 반영한 자막을 넣어드렸는데요. 사실 상업적 목적이 없는 공익 캠페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번에 개정된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인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네 가지 원칙과 외국의 규제 사례, 그리고 자율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침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침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심사 지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심사 지침은 공정위에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고 있는데요. 법은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의 근거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대가를 받고 작성된 상업적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에도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로 금지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여 매체별, 콘텐츠 유형별 예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인플루언서의 친밀감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인플루언서의 상업적 콘텐츠와 정당한 소비자의 후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무료나 할인가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해서 좋은 후기를 남기도록 유도하는 방법의 마케팅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면 진정한 소비자의 후기, 그리고 후기 형식을 지닌 광고를 구분하기가 현재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후기를 대가로 할인가나 무료로 제품,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로로 제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남기는 후기가 진정한 소비자의 리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주제로 돌아가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과연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콘텐츠 제목 맨 앞이나 동영상이나 사진에 겹쳐지게 광고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설명드리는 원칙을 준수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경제적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문구를 이제 표시 위치와 관련하여 접근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접근성이라는 것은 이제 표시 위치와 관련된 원칙인데요. 광고 협찬과 같은 문구는 인플루언서가 콘텐츠에서 추천 보증하는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영상 내부 또는 영상 위에 배너를 노출시켜서 광고라는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접근성 그 자체이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또는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본문 첫 줄에 또는 해시태그로 본문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샵 광고, 샵 협찬과 같이 표시한다거나 사진상의 텍스트로 광고라는 점을 표시해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보기를 눌러야만 광고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른 해시태그들 사이에 샵 광고, 샵 협찬이라는 해시태그를 끼워 넣어서 표시한 경우라거나 본문이 아닌 댓글에 광고임을 표시한다면 접근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또는 이제 협찬이라는 문구를 이제 상업적 콘텐츠와 이제 같은 위치 아니면 근접한 위치에 이제 표시하라는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표현 방식과 관련하여 인식 가능성이란 무엇인가요? 네, 표현 방식과 관련한 인식 가능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와 배경색, 글자색을 다르게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글자 색을 하얀색이나 연회색을 사용한다면 배경과 구분이 잘 되지 않아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표시를 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게 한다면 이 또한 인식 가능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표현 내용의 명확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표현 내용의 명확성은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성이 드러나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광고주로부터 광고비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수수료 지급, 광고비 지급, 제작비 협찬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등을 무료로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협찬, 무료 지원, 무료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할인을 받아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할인 지원, 할인금 지원, 할인 혜택 제공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체험단, 선물, 서포터즈, 홍보성 글이라는 문구들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부적절하고, 또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찬을 받았다, 무료로 제공을 받았다 라고 표시해서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 언어의 이제 동일성인데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의 약 32.7%가 포털이나 아니면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있는 AD 아이콘의 의미가 이제 광고라는 사실을 이제 모른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그 사실을 이제 반영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어로 추천 보증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되고, 외국어로 추천 보증을 한다 해도 한국인 소비자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협찬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ad, sponsored라는 외국어만을 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서 위원님께 퀴즈를 하나 내볼 텐데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이브 방송의 특성상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자막을 넣어서 광고나 협찬 등의 문구를 집어넣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협찬, 광고임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라이브 방송이면은 아마 영상하고 음성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된 거니까 음성으로 이제 안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이브 방송의 경우에는 중간에 참여를 하는 시청자들도 있고 중간에 이탈하는 시청자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이 협찬 또는 광고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언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박사님, 혹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같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규제하고 있을까요? 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플루언서가 상업적 컨텐츠임을 이제 밝히지 않는 관행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율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우리나라 공정위와 같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있는데요. 연방거래위원회 법에서는 규제 대상을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도 법 집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인플루언서 개인이 연방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거나 동의 명령이 합의하거나 또는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서한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개인관계라도 추천 보증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단순히 게시물에 광고주를 태그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경우에도 추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규제가 너무 엄격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다른 나라들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산업이 정부의 공적 규제와 민간의 자율 규제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경쟁시장청이 자율규제기구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탈리아에서는 통신규제위원회가 자율규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자율규제기구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비교적 실효성이 있는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외국의 경우에는 자율규제기구가 광고주, 매체사, 대행사, 나아가 정부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기구의 결정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자가 자율규제기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데요. 만약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나 광고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제재보다도 보다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자율규제에는 혹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율규제가 정부 규제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은 정부 규제와 상호 보완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자율규제는 업계 참가자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규제는 위반 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므로 팔로워나 소비자의 비난을 줄이고 정부의 공적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규제는 신속하고 완화된 절차를 통하여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뒷광고 문제로 참 시끄러운데요. 그런 뒷광고 문제로 인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자율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플루언서 산업협회, 한국 MCN협회 등과 함께 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재단에서는 두 협회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종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자율규제 모델을 마련해서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소비자분들의 건전한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율규제를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개정된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에 관한 4가지 원칙, 해외의 규제 사례, 그리고 자율규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심사 지침의 개정이 그동안의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이 창의성과 양질의 콘텐츠로 소비자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재단과 두 협회가 마련 중인 자율 규제를 통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 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출장비 받았으니까 한 번 더 해야죠. 건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합니다. 건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합니다.